해도 돼요? 네? 네. 여기는 왜 근데 노래가 안 나와요? 이렇게 저 춤추고 있어요. 이렇게 추던데? Upasha reach together. Oh yeah. Thank you.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뭄바이의 월스트리트인 월스트리트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지만 달랄 스트릿에 나와 있습니다. 저 앞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무에 가려서 저 앞에 보이는 저 건물이 지금 BSC 거래소 건물이고요.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오래된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에는 이제 BSE라는 거래소랑 NSE, 내셔널 스톡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거래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BSE가 워낙 오래되고 좀 체계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워낙 오래돼서 그래서 신식 기술들과 신식 데이터 그런 것들을 도입한 NSE를 출범을 했고요. NSE는 저희가 첫날부터 묵었던 BKC 에리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SE는 지금 굉장히 전통을 가지고 뭄바이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거래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재미있는 점은 이 2선 도시나 3선 도시, 그러니까 도심에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2, 3선 도시에 살고 있는 좀 시골 지역에 살고 있는 소득 수준이 좀 낮은 분들까지도 1,000원, 2,000원을 모아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형태가 현재 많이 발현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들은 SIP 투자라고 해서 최근에 인도의 서민분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하는 저축 방식인데 SIP라고 하는 게 이제 적립식 계좌거든요. 그래서 연금같이 저희 우리나라의 연금이나 미국의 연금같이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복리의 수익을 누리는 그런 상품을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그 복리 매직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꾸준하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비이클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가 이제 모틸랄 오스왈이라고 하는 인도의 최대 증권사 중 하나인 모틸랄 오스왈에 가게 될 텐데 모틸랄 오스왈에 가서 또 인도 전략 애널리스트를 저희가 만날 거예요. 그래서 전략 애널리스트 분께 직접 인도 사람들은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되면 또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보고 실제 인도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조금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st 10 years, just after if you say US S&P, the second best performing market in USD terms. Also, if you have a look at the Indian stock markets, or because in the end it trickles down to stock Then markets. just be brief, and you are oscillating between point A and point B quite a lot. Just one last point that I would like to put across was there has been significant changes in very recent years after the Modi government came in actually. And what 인도가 사실 저희가 투자하는 동남아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제도적인 개선이나 또 정책적인 개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큰 글로벌 이슈가 있을 때 인도가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제도적인 개선과 정책적인 개선들을 미리 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놨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서 더 각광을 받았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일단 법 제도의 개선과 함께 이제 금융 침투율이 되게 빠르게 인도가 올라왔었는데, 사실 이게 인도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인도가 여전히 현금 사용률이 지금은 많이 이제 모바일 금융으로 침투를 해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현금 사용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였고 거의 대부분의 경제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현금 사용은 사실 트래킹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있어도 수익으로 잡히지 않고 하는 지하 경제가 굉장히 컸었고, 그렇게 수익으로 잡히지 않는 지하 경제는 사실 세금을 내지 않는 돈들이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 지하 경제가 크면 클수록.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세수 확보에 있어서 이런 디지털 금융 침투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연적인 변화였어요. 그런 변화들이 있으면서 지하 경제가 많이 줄어들었고, 현재는 뭐 전통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거나 야채를 사는 것도 이런 QR코드로 하다 보니까 GST, 그러니까 텍스 컬렉션이 세수가 굉장히 빠르게 잘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구조적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곳에, 그런 섹터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죠. 세수 확보를 통해서.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훨씬 더 빠르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로 논의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인도의 그런 주식 시장에 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도메스틱 플로어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MSCI라고 하는 글로벌 지수의 편입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린 인플루언스 FII도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인도 시장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라슨 앤 투브로는 인도의 수많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인도 최대 민영 기업이고요. 건설이나 토목에서부터 방산, IT 서비스 이런 등등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964년에 덴마크 엔지니어인 해리 라슨과 크리스티안 뚜브로가 뭄바이에 처음으로 설립한 회사이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라슨 앤 뚜브로라는 이름이 탄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도에서 선박 제조나 선박 수리 같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 영국이나 미국 기업들과 합작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인도 내에서 건설, 제조 장비, EPC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이나 플러스 원, 인도가 가장 이루고 싶어하는 꿈인 메이크 인 인디아를 통해서 넥스트 차이나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넥스트 차이나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L&T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문할 뭄바이 첼스 하버라는 굉장히 긴 22km 가까이 되는 다리의 건설을 또 담당을 하고 있는 EPC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L&T 미팅을 하면서 저희 IR 분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인도는 지금 가장 크게 인도 정부에서 가장 크게 투자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가 3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도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도, 그리고 세 번째가 식수 보급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이라고 하는데, 도로는 이제 어느 정도 투자가 꽤나 오랜 시간 진행이 됐고 많이 진행이 돼서 도로보다는 철도에 조금 더 힘을 싣고 있고, 향후에는 현재부터 향후에는 이제 식수 보급, 즉 상하수도 시설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네세서리한 인프라 기반들을 점진적으로 갖추어 나간다고 하면 국민들의 삶이 향상되면서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물류비의 감축과 제조업의 양질의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낮은 생산 원가를 만들어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인도는 사실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 중에 하나로, 대부분의 탄소 배출이 화력 발전소와 자동차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동차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석탄 화력 발전의 비중을 드라마틱하게 줄여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신재생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디가 이제 넷제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넷제로 목표를 발표했고, 2030년까지 신재생 캐파 500기가와트를 목표를 하고 있고, 현재 22년 기준으로 약 230기가와트 정도가 설치가 돼서 약 2배 정도 더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중국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단일 국가 기준으로 가장 많은 캐파 용량 확장이 일어나는 국가가 바로 인도이고,
전력 소비량, 예상되는 전력 소비량에 맞춰서 캐파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지만 그게 항상 부족해서 피크 디맨드가 항상 디피시시 발생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전력 용량 확대가 필요한데 그 확대하는 용량의 대부분을 지금 신재생으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이 인도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사실 단순히 전력 공급원을 화력에서 신재생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는 에너지 순수입국에서 에너지 순수출국이 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린 하이드로젠, 그러니까 그린 수소를 유럽이나 미국 같은 지역으로 판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인도가 지금 에너지 순수입국이다 보니까 현재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들을 수입을 하고 있어서 근데 그게 이제 달러로 수입을 하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항상 적자예요. 근데 이 무역 수지를 드라마틱하게 개선을 하려면 이 열 에너지, 화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빠르게 감축시키고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오히려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무역 수지가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재생에너지의 깔림을 통해서 향후에는 수소 수출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를 통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드라마틱하게 감축시키고 GDP를 끌어올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빠니뿌리라고 그 모틸랄 증권사 분들이 꼭 먹어보라고 한 스트리트푸드 먹으러 왔어요. Thank you. Is it spicy one? Cold one? Medium. 아 매워. 어느 정도 맵게요? 엄청 맵진 않은데 약간 청양고추 하나 다 씹어 먹는 느낌? 한 번에? 근데 향신료 냄새가 너무 강해. 너 진짜 대단하다. 이게 더 맛있다. 그럼 무슨 맛이야? 이 빤이라고 그 인도 분들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약간 디저트처럼 먹는 건데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건 미리 설명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떨려. 너무 떨려요. 무서워. 지금 불 입 되는 거 아니에요? Is it hot? Okay. I believe you. Okay. 와, 씨, 대박. Open your mouth. Take this pan and just close. Okay. 안 뜨거워. 저게 빤이라고 인도 사람들이 이제 디저트용으로 안에다가 막 향신료를 때려 박아가지고 이파리로 쌈을 싸서 먹는 건데 저희는 조금 더 익스트림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불을 붙이는 파이어빤을 제가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 파이어빤이 보여서 바로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근데 되게 바카향? 이런 게 되게 강하게 나고 약간 과일 맛이랑 코코넛 맛 같은 게 나서 저는 괜찮은데 여기 두 분은 전혀 괜찮으시지 않으시다고 하니까 좀 맛있었거든요, 사실. 조금 도전 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 맛있겠다. 여기 인기 정말 많다. 여기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는 건가 봐요. 저희도 여기 앉아서 기다릴까요? 내 거다! 예! 일단 냄새 할게요. 너무 좋아, 냄새. 맛있어요. How do you eat it? No, how do you eat it? Two sauce? 완전 진짜 맛있어요. 만두인데 감자가
속으로 감자가 가득 차 있는데 근데 만두고 그걸 약간 구운 듯한 구운 만두 같은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근데 감자가 여기 보면 이제 되게 그 카레에 섞여 있는 감자가 들어가 있고 약간 고수 같은 향신료 살짝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밀전병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감자 플러스 밀전병이라. 맛있는디? 네, 이제 저희는 오늘을 끝으로 뭄바이에서의 일정을 끝내고 내일은 벵갈루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벵갈루루는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IT 서비스 기업들, IT 기업들이 벵갈루루에 본사가 위치해 있고 또 벵갈루루가 이 인도의 우주 산업의 메카예요. 그래서 ISRO라고 하는 인도의 나사가 벵갈루루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는 벵갈루루에 가서 IT 산업과 그리고 우주 산업 그리고 방산 산업까지 한번 쭉 같이 보고 또 인도가 현재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하는 엄청난 제조업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조업 부문에서도 어떤 혁신들과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